1급 사형수들만 모아놓은 교도소에 웬 찌질이가 들어옵니다. 노란색 조폭방이다. 찌질이는 하필 조폭방으로 배정받고 가마. 곧바로 뒤지게 얻어터지는데요. 심지어 찌질이는 목욕탕에서 끔찍한 치욕을 당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이 찌질이에게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었으니 사실 이 찌질이는 사법연수원 1등 출신 총망받는 예비검사 김요한이었던 겁니다. 대체 엘리트 검사 김요한은 어쩌다 막장 교도소까지 오게 된 걸까요? 여기 집문서까지 담보로 맡기고 노름판에 뛰어든 김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요한은 결국 크게 돈을 잃고 말아요. 텐 2장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마담은 김요한에게 기밀 정보를 알려주는데 지금 경찰 오고 있어요. 바로 경찰이 닥칠 테니 튀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전 좀 이따가. 조금만 참으면 서초동에서 내릴 수 있는데. 하지만 이미 도박에 미친 김요한은 한판 더 한다고 해요. 제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결국 김요한은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고 이름 김요한입니다. 그런데 김요한은 경찰에게 전화번호 하나를 넘기는데 저 펜이랑 종이 좀. 그러자 무슨 일인지 프리패스로 경찰서에서 풀려납니다. 사실 김요한은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사법연수생이었던 거예요. 다음 달부터 검찰 실무 수습이지. 네, 북부지검으로 배정받. 그런데 노 원장과 목 부장이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고 했던 겁니다. 네 양준 회장이라고 알지? 목 부장은 양 회장과 양 회장의 뒷배를 잡을 계획이었는데요. 양 회장은 유명한 전국구 조직 부경파의 보스였습니다. 이 사람 그 전국구 부경파 오야가 사실은 이 사람이란 썰도 있던데요. 그리고 그 뒷배는 네 동기 홍재서의 아버지. 무려 대검찰청 부장 홍 부장이었죠. 김요한의 연수원 동기 홍 검사가 홍 부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원정 도박으로 붙잡혔던 것 전부 무혐의로 풀려난 게. 네 홍재서하고 같이 놀다가 양 회장하고 다 같이 모이면은 문자 한 통만 넣어라. 그래서 홍 검사의 동기 김요한을 찾은 거였어요. 딱 잡는 기지. 그러나 이건 분명 위법한 잠입수사였습니다. 이런 위장 잠입 수사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목 부장은 대검찰 자리를 걸고 꼬셔보는데 대검 입서이다. 할머니 생각 돼야지. 호강시켜 드려야지. 그래 대검 가자! 이에 김요한은 도박쟁이 동기 홍 검사의 노름판에 끼게 되고 야, 이제 이걸로도 우린 되는 거지? 그러나 김요한은 돈이 많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홍 검사는 개 좋은 패를 내게 되는데 하지만 머리가 비상했던 김요한은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하죠. 이게 광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김요한은 자연스레 홍 검사의 노름 친구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자, 너 써 이거. 그리고 오늘 이 도박장을 날려버린 것이었어요. 그러나 목표로 삼았던 양 회장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근데 양 회장 근무는 어찌 알았을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양 회장뿐만이 아니고 나 화장실 좀. 지금 경찰 오고 있어요. 경찰 뛸 거라는 거 아는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목 부장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네 이태관이라고 들어봤나? 이태광은 전설의 도박 설계자였는데 양 회장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이태관이라고 양 회장이 마카오 놀러 갈 때마다 그말 롤링 전담하는 아니다. 그러나 이태광은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려요. 연락이 두절됐군요. 이태광이 가지고 있는 증거 영상만 확보하면 끝나는 상황. 네 이태관의 가마가 그 동영상 좀 찾아올 수 있겠나? 그런데 이태광은 상상도 못한 곳에 숨어 있었으니 이태광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성주교도소. 에이 뭐야 교도소에 있었어? 그런데 이 잠입수사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 또 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정권은 5년인데 우린 영원하다 이거야? 바로 재벌들도 벌벌 떨게 만드는 대검찰청 윤 부장이었습니다. 너희들 잡으라고 국가에서 뽑은 게 난데 너희들 함부로 설치고 다니지 말라고 국가에서 뽑은 보안관. 윤 부장은 홍 부장의 오른팔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검사였죠. 조세조사 2부. 바로 여기가 너 같은 재벌 새끼를 훈육하라고 나라에서 세금 쳐들여가지고 만든 데고 이 자식아. 노 원장과 목 부장은 이런 비리 검사들을 잡으려고 부패수사청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부패수사청이 대세입니다. 대세. 아무리 석이 죽었어도 상대는 대검 중수부야. 그러기 위해서는 김요한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마들 발밑에 폭탄 하나 살짝 심어놔십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윤 부장이 입수하게 되고 잡았다. 이놈들. 부패수사청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암살자가 배정되어
내가 이래봬도 사진동 출신이야. 누가 보냈어? 다행히 목 부장은 암살의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노 원장은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에 목 부장은 김요한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우리 쪽 사람들 몇 분들이 실종되기 전 모두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었다. 이마가 금융조세 조사 2부 윤병묵이다. 김요한에게 엄청난 임무를 맡기는데 이제 이거 죽기 살기 문제네. 그건 바로 교도소에 있는 이태광을 찾아 증거 영상을 구해오는 거였죠. 이태광의 동영상 그 빨리 손에 넣어야 된다. 아니 교도소에 어떻게 잠입해요? 이렇게 결국 김요한은 사법연수원 출신 범죄자로 유명해집니다. 이 가운데는 사법연수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요한의 정체를 윤 부장이 알게 되고 김요한이라는 애 개간이 폭탄이지. 누구? 걔 오늘 입소했던가? 윤 부장은 곧바로 김요한에게 손을 써버려요. 저 기사님 좀 빨리 좀 가입시다. 윤 부장은 김요한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는데 난 누군지 알지? 금융조세 조사 2부 윤병묵이다. 지금 여기서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면 감옥에도 안 가게 해주고 연수원도 복귀시켜줄게. 그러자 김요한은 뭐라고요? 끝끝내 의리를 선택하죠. 그러나 김요한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윤 부장에게 쫄았던 목 부장이 김요한이 수사 중이라는 유일한 파일을 지워버렸던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의리를 지켰더니 완전 범죄자가 됐네. 결국 교도소로 끌려오게 된 김요한. 그런데 이곳엔 김요한의 신고로 잡혀온 도박 일당까지 있었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어울리냐? 보이냐 우덜이? 어? 뭔 덩어리여 이씨. 인사도 하고 대답도 하고. 과연 개털이 된 김요한은 교도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요한은 교도소에서 가장 빡센 방에 배정받는데요. 그건 바로 매일 주먹질이 오가는 조폭방이었죠. 곧바로 신고식이 거행되고 김요한은 교도소 최하위 서열로 추락합니다. 그러나 김요한은 도박 설계자 이태강만 찾으면 바로 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태광의 감화가 동영상 좀 찾아올 수 있겠네. 하지만 김요한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닥치는데 2345 연애다. 그건 바로 김요한 때문에 교도소에 잡혀온 도박 일당이었습니다. 도박 일당은 손해배상으로 매주 100만 원씩 내라고 못 박아버려요. 사장님이 말씀 전하시나래. 말씀. 일주일에 100 상납을 하라고 하신다. 우덜 사장님이. 땡전 한 푼 없는 김요한에게 죽으라는 소리와 같았죠. 그러나 김요한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고 교도소 범털 형님이 김요한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요. 요서 100만 원 만드는 법 내가 알려주고 어쩔래? 그것은 바로 김요한을 노름 선수꾼으로 쓰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걸 이기는 놈이 범털도 되고 범털 형님은 도박죄로 들어온 김요한을 선수로 쓸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판돈 대줄 테니까 그놈만 눈에 한번 들어가라. 사실 이 성주교도소에는 불법 도박이 열리고 있었는데 성주교 안에는 총 3개의 리그가 있는데 간수들과 교도소장까지 가담하여 절대 걸릴 수 없는 하우스장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12 까치담배야. 담배 한 까치에 25,000원이었고 분들은 2부 리그로 올라가 큰 판에서 도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2부에서부터는 현찰 게임이거든.
죄수들끼리 서로 붙는 거 보고 거기다 베팅하기도 하고 2부 리그를 평정한 사람은 1부 리그로 승격되는데 1부 리그로 가는 거야. 외부 고위층 고객들을 상대로 선수로 뛰면서 만지는 돈의 액수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이 노름판의 정점에 선 사람이 바로 카드 캡처 장선호였죠. 노름판에서는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라고 하던데. 교도소장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장선호는 휴대폰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교도소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치킨 왔네? 딱히 별 방법이 없던 김요한은 범털 형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나 김요한은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천재 중의 천재였습니다. 한 개 피 25,000원, 내보루 2천만 원. 그리고 자신 있게 배팅에 들어가는데 콜. 그런데 나랏밥 먹고 도박만 하는 미친 죄수들은 눈치가 99단이었으니 오성어선 뛰었는데 송사리만 잡으셨네. 바로 내가 좋은 패만 잡으면 귀신같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김요한은 작겠다고 크게 이르며 판돈을 날려먹어요. 대체 뭘 보고 하는 거지? 이렇게 김요한은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범털 형님의 돈을 날려버리죠. 이에 김요한은 범털 형님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런 것까지 다 따면 안 되겠나? 그러던 중 김요한은 또 도박 일당에게 털리게 되고 덕분에 김요한은 독방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옆방에서 전설의 타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저기요. 혹시 포커 좀 치세요? 교수라고 불리는 이 타짜는 김요한이 왜 카드게임에서 매번 털리는지 말해줍니다. 처음에 받는 2장. 그 좋고 나쁘고가 다 순위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게임을 계속할지 말지 판단을 내리는데 김요한은 확률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모르셨구나. 이에 김요한은 전설의 타짜에게 도박의 정수를 전수받기로 하죠. 텍사스 홀덤 알려주십시오. 왜요? 전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김요한은 타짜에게 1대1 과외를 받게 되고 그 52장으로 만들 수 있는 처음 받는 2장의 경우는 총 169가지. 어우야 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 그러나 밥만 먹고 법전을 외웠던 김요한의 특기가 발동되는데 결국 김요한은 일주일 만에 카드게임의 모든 확률을 외우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김요한은 이 타짜 교수님이 이태광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이태광 씨 되십니까? 하지만 타짜는 이미 독방에서 나간 뒤였죠. 옆방은 어젯밤에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데. 예? 그러나 이미 범털 형님의 신임을 잃은 김요한. 끝내 김요한은 범털 형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따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날부터 김요한은 미친 듯이 돈을 따기 시작하고 레이즈. 결국 3부 리그를 재패해버려요. 이에 김요한은 도박 일당에게 상납금을 다 내고도 남는 부자가 되는데요. 한갑에 50이니까 총 400. 이거면 지난 3주치의 이자까지 쳐도 남는 겁니다. 하지만 도박 일당과의 앙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서로 채무 관계도 있지만서도 여기 교도소요. 사람 하나 어디 불구돼 갖고 나가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야. 그러나 김요한은 더 많은 돈으로 해결해버리죠. 뭐더냐? 깽값. 고맙장 양아치들이 어디서 건달행세? 50만 원 전 받으면 되지? 김요한이 3부 리그를 재패했지만 아직 2부 리그도 못 올라간 상황. 그래 네 휴게실 데려가겠다는 직원은 아직 없고? 예, 아직은. 이에 범털 형님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네 오늘 외래 좀 다녀야겠다. 예? 왜래요? 어떻게요? 이렇게. 범털 형님이 김요한을 병원에 보낸 이유는 이곳에 카드 캡처 장선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장선호의 레이더에 걸려버린 김요한. 일상팔방 양빵이다. 김요한은 장선호의 부하 앞전이 되겠다고 자처하는데 저도 앞전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장선호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의심쟁이였죠. 그런데 장선호는 발전기를 꺼내고 야 발전기 고쳤냐?
전기 통닭이 되는 벌칙을 걸고 데스매치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머리에 붙은 카드를 맞추는 게임. 자기 거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하지만 이때 김요한은 장선호의 페이크를 알아채고 에이스 하트. 에이스한테. 와, 맞췄다. 너 지금 네 구라에 네가 넘어갔지? 그러나 장선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데 동작 그만. 구라는 지금 네 손 안에 있어. 장선호는 계속해서 김요한을 의심해요. 너 여기 왜 왔냐? 하지만 김요한의 손엔 이미 전선이 들려 있었죠. 이어서 김요한은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선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바로 교수였죠. 교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야, 이 사람이 독방에 있던 타짜였구나. 하지만 이 타짜는 이태광이 아니었어요. 또 옆방에 있던 거. 이에 김요한은 이태광의 행방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태광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태광은 김요한이 접근할 수 없는 병실에 있었죠. 지금 병사에 있어요. 그쪽은 이제 못 들어오는. 김요한은 어떻게든 이태광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는데 그럼 병사 밖에서 만날 수 있게 자리 한번 마련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좀 어렵겠는데. 그러나 모든 키는 장선호가 쥐고 있었습니다. 학장이 문제지. 장선호. 계속해서 김요한은 3부 리그를 휩쓸지만 폴드, 레이즈. 2부 리그에서 스카웃 제이가 오지 않았어요. 이번은 언제 올라가는 기고? 이에 범털 형님의 인내는 바닥이 나는데 그런 게 있어. 좀 있으면 알겠네. 그런데 이때 귀신 같은 타이밍에 교도관이 등장하고 뭐하는 짓들이야? 타짜 교수가 김요한을 구해줬던 겁니다. 교수는 김요한에게 이태광을 만날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소장 눈에 들면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강력한 스폰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스폰서가 세면 되죠. 스폰 누가 셉니까? 이에 김요한은 교도소의 권력자 보안과장을 소개받아요. 보안과장이죠. 내 소개를 시켜드릴 수는 있다만 하지만 교수도 꽁으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었죠. 버시는 거에 거의 한 40 정도면 어떻겠습니? 말도 안 되는 비율이지만 김요한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김요한은 보안과장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보안과장은 어마어마한 상납금을 불러버리는데 내 지명 먹고 뛰는 선수들 전부 다 60이야. 와, 60% 주고 교수한테 40% 떼주면 남는 게 없잖아. 그러나 김요한은 이태광 하나만 바라보고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60 맞춰드리겠습니다. 결국 김요한은 2부 리그로 직행하고 여기서 도박 일당들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폭탄머리. 김요한은 뭔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죠. 알고 보니 이놈들은 같은 패거리로 수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혼자서 전부를 상대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판이었어요. 섰다 칠 때의 자신감은 다 올로 날아가는가? 이대로라면 탈탈 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스님은 곱창 같은 거 못 짜셔서 으짜예요. 양대창 매니아입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전기 통닭이 됐던 카드 캡처 장선호였습니다. 아니 이놈이 왜 2부 리그로 와? 그냥 구경만 하러 왔다는 장선호. 나 여기서 구경 좀 해도 되죠? 그쪽 식구들 방수나 좀 보게. 그러나 김요한에게 이를 갈고 있었죠. 나 몸에서 아직도 탄내가 나. 거기다가 폭탄머리는 또 수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이에 김요한은 개빡 돌게 되는데 아우, 이 개놈들 나 하나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네. 하지만 김요한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때 누군가가 이 판을 뒤집어 버리는데 바로 장선호가 도박 일당의 수신호를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장선호는 김요한에게 도박 일당의 수신호를 알려주기까지 해요. 큐스페이드. 큐스페이드의 에이스하트. 지금 장선호가 저 스님의 패를 나한테 알려준 거라고. 날 도와서 지가 얻는 게 뭔데? 진짜 사인은 배팅 금액 사인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1010 턴에 10이라고? 구라 아닌가? 콜. 자, 콜. 아 들어갑니다.
콜. 결국 김요한은 장선호의 도움으로 2부 리그까지 평정하게 됩니다. 양빵 승! 아니 근데 왜 장선호가 김요한을 도왔을까요? 날 왜 도운 겁니까? 사실 장선호에겐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으니 나는 여기서 나가면 이 대한민국 라인계를 내가 접수할 거야. 장선호는 출소 후 카지노판을 휩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런 하우스들한테 세금 다 거두는 이 바닥 우리나라 톱이 될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요한 같은 선수가 필요했어요. 왜 압니까? 머리 좋고 근성 있고. 이렇게 교도소 최고 권력자 장선호는 김요한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죠. 아 거야 스톱이야. 이에 김요한은 진짜 장선호의 똘마니가 되고 곧바로 장선호가 있는 병사동으로 방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선호는 김요한에게 과한 친절을 베풀고 떼주고 남은 40을 우리가 먹는 거거든. 근데 그 산수를 내가 해요. 다시 말해 나 말고는 형이 얼마를 버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거기다가 장선호는 어마어마한 선물까지 준비하는데 입주 선물. 그건 바로 김요한이 오매불망 찾아다녔던 이태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태광은 의식이 없는 폐인 상태였죠. 형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이태광이. 누군가가 이태광에게 락슨물을 먹여 폐인으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게 락스였나 세제였나. 아무튼 그거 한 사발이 비우더니 그다음부터는 영 딴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지. 하지만 김요한은 의심쟁이 장선호에게 이태광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왜 그렇게 찾았냐고. 그러자 김요한은 한테 받을 빚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김요한은 위기를 넘겨버려요. 뭘 또 그렇게까지. 하지만 김요한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바로 범털 형님이 김요한을 호출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정산을 해보니까 니한테 받을 돈이 8억이나 가네. 그리고 범털 형님은 김요한에게 무언가를 건네는데 이거 한 방에 8억이라 하면 수지 맞은 거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범털 형님은 장선호를 죽이기 위해 김요한을 선수로 썼던 겁니다. 그러나 김요한은 이태광의 증거 영상을 찾기 위해 장선호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하지만 당장 살기 위해서는 장선호를 바칠 수밖에 없었죠. 치라. 이에 김요한은 범털 형님이 준 무기를 꺼내드는데 그러나 이때 또다시 김요한은 목숨보다 의리를 선택합니다. 알고 보니 범털은 장선호와 김요한을 동시에 제거하려 했던 거예요. 어찌 알았노? 사실 교도소에는 김요한과 같은 최하위 서열 남대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대문이 범털의 계획을 알려줬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범털의 조폭들이 깔려버린 상황. 장선호의 똘마니들이 이를 막으려 달려가지만 교도관들에게 막혀버려요. 결국 조폭들이 달려들고 장선호에게 무기를 꽂아 넣는데 그런데 무기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장선호와 김요한은 이미 범털의 계획을 알고 석고보드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범털은 야 그럼 목을 찌르면 되겠네를 시전하고 나 부여파 손들 차려 이 새끼야. 장선호는 목이 따이게 생겼는데 새끼가 하지만 이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안과장이 출동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요한이 이미 보안과장에게도 손을 써뒀던 거예요. 90. 제가 버는 거에 90 드리겠습니다. 히든메이드. 그리고 장선호는 어마무시한 형벌을 준비하는데 그건 바로 일명 시계추였죠. 교도관들 눈치 보지 않고 죄수들을 처리하는 장선호. 김요한은 이런 교도소 최고 권력자 장선호의 오른팔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장선호의 오른팔이 되는 데는 엄청난 자격 조건이 있었으니 이 형이 싸우는 거 배우고 싶대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싸우는 게 배우고 싶었어? 장선호를 지킬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갖춰야 했죠. 거기다가 새로운 카드 기술을 가르쳐줄 스승을 소개시켜주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남대문이었습니다. 자 이쪽은 우리 남대문. 이제부터 남 선생이 형한테 불화를 가르쳐 줄 거야. 이분도 앞전 남 선생 우리 넘버 2야 넘버 2. 와 우리 남대문이 교도소 2인자였다니. 잡아봐. 여기서 김요한은 타짜들도 힘들어하는 카드 붙이기를 전수받아요.
결국 김요한은 1부 리그 교도소 카지노에 진출하고 한 테이블에 6명. 타임비는 1시간에 1인당 10만 원씩 받고 200입니다. 김요한은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는 이곳에서 드디어 선수로 뛰게 되는데 그냥 바카스였습니다. 그러나 바카스도 팁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연락하십시오. 특히 사모님의 팁은 훨씬 더 두둑했습니다. 땡큐 자기야. 이에 장선호는 김요한을 더욱더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진짜 돈은 꽁지야. 김요한을 거의 후계자급으로 키우려 합니다. 이제 형도 꽁지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꽁지를 내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때문에 숨겨져 있던 문제가 터지고 마는데 바로 서열 2위 남대문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대문이 김요한에게 경계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다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자 장선호의 부하 앞전들의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그렇습니다. 김요한이 이곳에 오기 전부터 남대문은 이 조직을 야금야금 장악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김요한을 교도소로 보낸 목 부장은 끝판왕 홍 부장에게 불려가고 애 지도하느라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목 부장은 홍 부장이 죽도록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자리하게 됩니다. 노원장이 그렇게 간 건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런데 홍 부장은 목 부장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는데 자네 이참에 북부에서 중앙지검으로 오는 건 어때? 바로 승진 고속도로 대검으로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목 부장은 이 수작에 넘어갈 검사가 아니었죠. 그냥 북부지검에 남아있겠다 하면요. 그러자 홍 부장은 목 부장이 거절할 수 없는 협박까지 내뱉습니다. 그럼 뭐 딴 사람 찾아봐야지. 허리 없이 어떻게 살아? 이 와중에 김요한은 엄청난 비밀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 부장이 김요한의 할머니 시체를 옮기는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김요한이 교도소에 들어오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었는데 아직까지 진범을 못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철석같이 믿었던 목 부장이 할머니의 시체를 메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목 부장이 곳에 홍 부장한테 넘어간 거야? 이거 진짜입니까? 합성된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목 부장은 김요한 면회를 오고 목 부장은 뻔뻔하게도 증거 영상을 찾아요. 이태화의 동영상 어디 있는데? 그리고 김요한은 도박에서 배운 포커페이스를 분석하는데 그건 당연하지 새끼야. 올라가는 입꼬리, 커지는 동공을 보고 목 부장이 구라쟁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구라다. 이제 김요한은 목 부장을 대놓고 떠보기로 해요. 중앙지검으로 영전하신다고. 그러자 말문이 막히는 목 부장. 마 그게 뭔 소리고? 우리 할머니 부장님이 죽였습니까? 선 넘지 마라 자스가. 그러나 목 부장은 김요한에게 차가운 현실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네 빼둘 사람 내밖에 없다는 게 잊어봤나? 하지만 이때 김요한은 무언가를 떨어뜨리는데 그것은 바로 병원에서 빼돌린 메스였죠. 분노에 찬 김요한은 결국 목 부장의 목을 따버립니다. 야 이거 근데 이래도 괜찮은 거 맞나요? 아니 이러면 드라마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야 이씨 꿈이었어. 그러나 이미 메스를 들어버린 상황. 무슨 짓이야? 목 부장은 자신도 뭔가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건 당시 목 부장에게 좌표가 찍힌 문자가 날아왔던 거예요. GPS. 그 좌표가 가리킨 곳이 바로 김요한의 할머니의 시체가 있었던 갈대밭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이 영상 찍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건데? 동영상 찍은 놈이 누군지 몰라도 그 새끼 지금 너하고 나하고 이간질 시키고 있는 거야 이 새끼야. 나 임마 아직 우리 계획 둘 중 하나도 포기 안 했어 임마. 야 이거 조졌네. 집안에 그래서 김요한은 그냥 울어버립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여기 저 밖에서 매일 똑같은 생활해요.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그러자 목 부장은 김요한을 뜨겁게 안아줘요. 나 이해한다. 아싸 성공했어. 그러나 김요한은 당장 닥친 문제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인자 남대문의 반란을 막는 것이었죠. 남대문 뭐 하는 사람입니까? 거기가 노름하는 데니까 내가 아직 버티는 거지. 다른 일 하는 데였으면 난 진즉에 밀려났을 거야. 사실 장선호도 남대문에게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요한을 강한 2인자로 키우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장선호는 김요한에게 남대문을 침몰시킬 미션을 주는데 형,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그것은 바로 남대문의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를 구해오는 것이었죠. 장부가 하나 있을 거야. 남대문의 비자금 장부.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줘.
1128. 손 좀 빌려줘. 파티션 교체하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서 그래. 앉아. 곧바로 김요한은 빈틈을 타 남대문의 방을 뒤지기 시작하지만 어디를 뒤져봐도 장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대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오고 이대로 가면 김요한은 빼박 의심받을 상황. 그런데 이때 김요한은 자신의 대가리를 깨버리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상처가 터져서. 영시 창고 문 잠그고 바로 따라갈 테니까 의무실로 데려가. 이에 김요한은 두 번째 기회를 노리는데 김요한은 남대문의 이상한 생활 패턴을 찾아내는데 성공해요. 그것은 바로 남대문이 항상 신문을 은밀히 버린다는 거였습니다. 버리러 간다. 이에 김요한은 직원 사무실로 몰래 잠입하고 직원 사무실로. 김요한은 이곳에서 장부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때 이건 뭘까? 바로 딱 걸려버린 김요한. 사실 남대문은 처음부터 김요한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뭘 하려던 건진 모르겠는데 너 이러다 직원한테 걸리면 우리 재수자 전체가 피를 봐. 나가 있어. 결국 김요한은 장부를 찾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남대문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직원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는 건 이곳에 장부가 있다는 걸 의미했죠. 그리고 눈치를 깐 남대문은 비밀 장부를 세절해버리는데 하지만 교도관이 딱 들어와 버립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번엔 되려 남대문이 딱 걸려버린 상황.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도관은 교도소 서열 2위에게 딱히 뭐라 하지 않아요. 빨리 나와요. 방으로 복귀하게. 하지 마. 결국 김요한은 남대문의 비밀 장부를 찾아내는데 실패하죠. 그런데 철두철미한 남대문이 김요한을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김요한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남대문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김요한에게 약을 챙겨주는데요. 이 약 챙겨 먹이라더라. 학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약이나 드셔. 그러나 김요한의 상태가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이태광이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남대문이 김요한의 약에 엔진 오일을 탔던 겁니다. 결국 김요한은 병실에 실려가요. 걱정 마라. 안 죽여 여기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남대문은 김요한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리죠. 그냥 물갈이 했다고 생각해. 넌 그냥 너 있던 대로 돌아가. 돌아가서 거기서 남은 1년 조용히 지내다 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김요한은 재빠르게 목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목 부장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요한입니다. 지금 밖이다.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증거 영상을 찾았다는 구라였죠. 영상 찾았습니다. 참말이가 언제 잘생기고? 그런데 이것을 남대문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은 곧바로 재발신 버튼을 누르는데 둘, 넷, 여섯, 여덟. 하지만 전화가 걸린 곳은 목 부장이 아니었죠. 사실 김요한은 남대문이 감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다른 번호를 입력했던 겁니다. 예. 누구냐? 이에 남대문은 김요한이 그토록 찾던 영상이 담긴 mp3를 손수 가져오고 아님. 이렇게 김요한은 남대문을 자극하여 영상 파일을 가져오게 하는데 성공해요. 한편 목 부장은 자신과 김요한을 이간질시키는 범인을 찾으려 하는데요. 나한테 문자가 많이 연락한 게 목 부장은 인맥을 이용해 불법으로 통화 목록을 손에 넣습니다. 5863. 그런데 웬일로 목 부장은 왼수 같은 윤 부장을 찾아가 안부를 묻는데 왜?
중앙지검법은 어떤가? 그렇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윤 부장이 범인인지 확인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윤 부장의 사무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다음에 또 올게. 나오지 마라. 그래도 하지만 목 부장이 확인할 번호는 3개였습니다. 생물만 굽는 백반집 괜찮은 데 있어. 결국 윤 부장 책상에서 진동 소리가 들려요. 그것은 윤 부장이 책상 서랍에 고이 모셔둔 비밀폰이었죠. 같은 시각 남대문은 김요한이 수상한 놈이라며 장선호에게 일러 바치는데 잽싸게 MP3를 확인하는 장선호. 하지만 MP3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네. 순식간에 남대문은 일름보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남대문은 대놓고 장선호에게 김요한을 조지자고 해요. 여긴 패 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모인 땅굴 끝 막장입니다. 근데 이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의 생계가 위협받는 거 제가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2, 3, 4, 5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다면서 왜 항소는 안 한답니까? 사법 연수생이나 됐던 사람이? 남대문과 김요한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했어? 이에 장선호는 김요한에게 장부를 구했냐고 신호를 보내는데 장선호는 김요한의 표정에서 장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읽어냅니다. 너무 원망은 마. 그러나 이대로 김요한을 대놓고 봐줄 수는 없었어요. 시계추 것이죠? 아니 내가 왜? 결국 김요한은 시계 추가되고, 그러나 시계추만이 김요한이 살 유일한 방법이었죠. 김요한은 장선호에게 자신의 표정을 어떻게 읽었는지 물어보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보는 겁니까? 장선호는 정말 도박의 신이었죠. 자, 이 패가 놀다 보면 말이지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사람이 이 구라의 시간에 들어서면 몸부터 반응하거든. 팔과 목에 소름이 돋고 입술이 타들어가고 갑자기 눈이 맑아지면서 세상이 미친 듯이 선명해지는. 그런데 장선호가 위험을 무릅쓰고 김요한을 살려둔 이유가 따로 있었으니 내가 이번에 형 살려주면 형도 내 부탁 들어줄 거지? 얼마 전에 양 회장이 교도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허 사장님. 알고 보니 장선호는 양 회장과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야, 늙으면 양기가 주둥이로 쏠린다더니 아주 이것만 넣으셨어? 그래서 장선호는 이번에 양 회장과 목숨을 건 게임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사지 말고 2대2 복식 4포 홀덤으로 게임은 한 달 뒤. 여기서 남자친구 하나 구했나 본데. 콜. 그러나 남대문은 김요한의 숨이 붙어있는 꼴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할 게 많은 자입니다. 난 다 이해했어. 거기다가 장선호까지 제낄 생각이었죠. 나와. 하지만 이때 보안과장이 등장하고 아이 진짜. 응?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자 장선호는 과장님. 왜? 가만히 계세요. 개 잡듯이 남대문을 패버립니다. 이렇게 장선호는 폐양색 패기로 부하들을 평정해버려요. 누가 니들 대장이야. 그런데 장선호가 모든 것을 걸고 김요한을 돕는 이유가 있었으니 그런데도 양 회장이 학장보다 낫다? 예전에 장선호는 양 회장과의 도박에서 지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던 겁니다. 이야, 고자가 됐어. 나 다시 붙였어. 그리고 드디어 김요한은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양 회장을 대면하게 되는데 한 번. 딱 한 번만 성공하면 오늘 밤 우리가 잡을 수 있어. 그런데 도박의 제왕 양 회장은 보통 실력이 아니었으니 아쉬우시겠네. 그러나 카드 캡처 장선호는 양 회장의 스킬을 잡아낼 수 없었어요. 스태키질이냐 블러핑이냐? 응? 너까지 이러면 오늘 밤 뭘로 버티려고 그러냐?
양 회장은 연달아서 판을 휩쓸어버리고 결국 거의 모든 돈을 털리고야 마는데 커피 한 잔만. 그런데 이때 김요한이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기로 합니다. 사람이 이 구라의 시간에 들어서면 몸부터 반응하거든. 입술이 타들어가고 팔과 목에 소름이 돋고 갑자기 눈이 맑아지면서 세상이 미친 듯이 선명해지는 거야. 지금이야. 하지만 여기서 제일 실력이 딸리는 것도 김요한이었죠. 결국 김요한은 무리를 하게 되고 양 회장에게 딱 걸리게 되죠. 이거 너무 튄다. 그러나 이때 장선호는 사실 양 회장의 파트너 진이사도 동시에 손장난을 쳤던 겁니다. 단 0.1초 차이로 선수를 쳐버린 장선호. 뭐하는 짓이냐. 손목 단추 풀라. 정말로 진이사의 손목에서 카드가 나와버리고 이렇게 양 회장은 꼼짝없이 사기 도박꾼이라는 오명을 쓰게 돼요. 자, 이제 어쩌시렵니까? 부라치다 걸린 우리 진이사 어디 한 군데 도려낼까요? 아님 그러자 양 회장은 이곳을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려는데 진짜 경찰 부른다. 하지만 장선호는 이것마저도 예상했습니다. 녹화 다 된 거죠? 다 찍혔어요. 우리 신고하면 나도 오늘 비디오 전국 판때기 다 돌릴 겁니다. 그럼 너 받아줄 도박장 창고 판때기 몇 개나 남을 것 같아? 진이사 풀어줄 테니까 두 번 다시 여기 찾지 않겠다 각 썼어. 이렇게 도박의 제왕 양 회장은 꼬리를 말고 자리를 뜨게 되죠. 그리고 얼마 뒤 장선호는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그냥 처음부터 여기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나갈란다. 김요한이 장선호의 자리를 이어받아요.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쇠뽕으로 참교육당했던 남대문이 예토전생을 한 겁니다. 뭐해 빨리 찾아! 이에 남대문은 아주 철저한 준비 끝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어디 있습니까? 그놈한테 받기로 한 거에서 20%더 얹어드리겠습니다. 김요한 어디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나 벌써 팔렸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 김요한과 대면하게 된 남대문. 다 끝났어. 이젠 장선호도 보안과와 소장실도 널 따를 앞전들도 하나 없어. 그러자 김요한은 남대문에게 진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너 대체 숨기고 있는 게 뭐야? 제가 제 모든 비밀, 진실 말씀드리면 그땐 저 받아주시겠습니까? 이에 남대문은 김요한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 보는데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진짜 목부장이었습니다. 예, 형사본 목진영입니다. 김요한과 어떤 관계 되십니까? 네, 북부지검 부장검사 목진영이고 김요한 씨고 지도검사입니다. 김요한이 할 일이 많은 친구니까네. 그 안에서 불편함 없도록 잘 좀 부탁합시다. 끝내 김요한이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남대문. 방금 통화하신 거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쇠뽕으로 맞은 남대문은 김요한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교도소 이제 그만 내려놓고 조용히 지내다가 나가라. 마지막 기회야. 그러자 김요한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도박 수익을 전부 나누는 것이었죠. 저는 제 목 챙기지 않겠습니다. 다 나누겠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김요한은 1년 만에 교도소 최하위 서열에서 성주교도소의 제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